네, 먼저 작업에 앞서서 오늘 주요 색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요 색은 이제 오페라,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매화다 보니까 이제 오페라가 주 색이고요. 그 다음에 퍼버넌트 바이올렛, 그 다음에 이제 세피아. 이 세피아 색은 이제 주로 이제 나무 줄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고, 그레이 오브 그레이는 이제 주로 그 뒷배경. 그래서 이제 이 외에 네 가지 외에 이제 뭐 코발트 블루라든가 여러 또 두세 개 정도는 또 사용이 되겠는데, 오늘의 이제 주요 색은 이 네 가지로 압축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같은 이제 홍매화의 그 붉은, 그러니까 매화 홍색의 이제 오페라 색과 레드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즈색이라든가 이런 색과 이제 혼합을 해서 명암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홍매화를 두 송이를 먼저 스케치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화 홍매화 그 여러분도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 꽃 속에 수술이 여러 갈래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수술들은 이제 낱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홍매화 줄기 속에 꽃 속에 있기 때문에 미리 마스킹 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발라주시고,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뭐 습식 기법을 하니까 마르기 전에 끝이 날카로운 붓으로 긁어주는 그런 반복된데, 오늘은 미리 마스킹 액을 발라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홍매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은 이제 꽃이 굉장히 이제 뭐 여러분들 익히 보셔서 알겠지만 꽃의 크기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그 꽃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, 부피를 좀 크게 잡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꽃 줄기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물기가 약간 있을 때 또 어두운 쪽에 그림자를 하나씩 단계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,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번질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, 여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채색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번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그 습식 기법이 있고, 그렇지 않고 이제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하는 건식 기법이 있는데, 건식 기법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꽃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질감에 있어서 좀 입체감들이 있는 그런 그 소재를 했을 때는 건식 기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연스럽게 번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채색을 해주게 되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홍매화의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이 듭니다. 한두 개씩 해주고, 다음에 배경에 따라서 조금 또 채색을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매화 나무 줄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은 그 종류가 조금씩 틀립니다. 막 몇 년 안 된 그런 매화들은 줄기가 좀 가지가 좀 펼쳐져 있는 줄기들이 많고, 오래된 그런 그 고목 매화일수록 그 나무의 그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근데 지금 그런 그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그런 나무 줄기라든가 이런 것도 잘 관찰을 하셔가지고, 다음은 이제 이 배경을 어떻게 처리할까? 단순히 지금 이건
홍매화를 그리는 그 과정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단조롭게 두성이 있는 것은 그 그리는 과정, 매화를 그리는 것을 보여주지만 제가 오늘 1차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그 배경 속에 이제 홍매화 단지의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배경을 먼저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꽃들은 사실은 이렇게 터치를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것이 이렇게 오래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쉽게 말해서 좀 탁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 번에 의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몇 번에 의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꽃에 따라서는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두성이가 있지만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또 뒤에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두 개 있는 그 매화지만은 이제 이런 뒷 배경에 줄기를 쳐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이제 매화의 그 줄기별로 군락을 이룬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뭐 그 종이 크기에 따라서 그것도 매화의 어떤 오래된 매화 줄기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된 줄기인가 이런 것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이 정도 작업만 줄기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줄기들은 사실은 그 쉽게 말해서 주변 배경에 가지기 때문에 굳이 이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이 이 형태로만 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조금 서운한 점이 더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매화의 본색 중에 조금씩 그 형태 그 매화에 피어 있는 그것만 형태만 몇 개씩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.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가장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묻혀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매화의 어떤 그 화창한 봄날에 피어 있는 그런 매화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그 큰 화면에 여러 송이를 작업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지도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약간의 이제 지금은 뒷 배경 가지와 앞쪽의 매화는 딱 두 분류로만 나눴지만은 3단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. 그러니까 근경, 중경, 원경 이렇게 해서 가지의 그 명도 차이를 좀 주시게 되면은 가장 가까워 있는 이 두 송이의 매화 나무와 그 중간, 그다음에 제일 멀리 있는 쪽 이렇게 해서 그 거리감을 두어서 표현을 해주다 보면은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은 지금 상태가 마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마르고 난 다음에 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매화의 이제 또 대표적인 이 수술들이 굉장히 그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꽃잎에 비해서는 밝은 톤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다른 꽃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개수가 많이 있는 게 또 이 매화의 특징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수술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그 어떤 구조적인 것도 작업을 하시기 전에 물론 스케치를 하실 때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꽃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계기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
좀 자세히 관찰하는 측면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꽃 줄기의 좀 끝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겠죠. 이쪽은 같이 묵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줄기의 그 수술 부분들이 밝은 쪽이 있고 또 어두운 쪽이 있기 때문에 그 낱개로 하나씩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이 이렇게 약간 수술이 이렇게 좀 약간 더 진한 색깔로 해서 돼 있는 부분이 어디 쪽인가 이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마무리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눈이 오는 날이고 눈이 쌓여 있는 홍매화이기 때문에 먼저 뒷배경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눈이 온 날은 이런 식으로 큰 붓으로 물감 양이 많이 묻을 수 있는 큰 붓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채색을 1차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눈이 쌓이는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마스킹 용을 발라놨기 때문에 뒷 배경을 먼저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 한두 군데는 좀 컨트라스트 강하게 색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다음은 나무 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무 줄기는 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거 지금 뒷 배경이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제 이게 배경과 같이 번져버리는 그런 위험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채색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주의를 해서 네 이제 또 중간에 이제 작품이 이제 조금씩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홍매화에 기초 색을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홍매화라에도 이렇게 또 겹 홍매화가 있고 요즘에는 그 수종들이 개량을 좀 수종 개량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씩 그 색깔이다 보니 이렇게 그 꽃잎의 생김새들이 틀려가지고 그런 것들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은 꽃잎 수가 5장인데 어떤 것은 겹 꽃잎이 돼가지고 굉장히 개수가 여러 개로 보이는 그런 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것을 유심히 잘 살펴서 작업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한 송이만 봤을 때 이제 분위기와 아까 1차로 A 패턴으로 작업을 했을 때 뒷 배경이 가지가 여럿이 있을 때와 그 그림에서 주는 그 풍성함 그리고 좀 그 매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 상태로 돌출된 몇 송이만 이렇게 했는데 조금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똑같이 또 가지를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위기가 나는지. 지금은 이제 이 매화의 어떤 포인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눈이 쌓인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해 두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정말로 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뒤 배경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이제 좀 또 수술 부분하고 매화의 어떤 그 명암을 더 넣어주고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에 쌓여있는 눈에 조금씩 이렇게 명암칠을 해주시면서 하나씩 이제 마무리를 지는 거죠. 그래서 뭐 거의 이게 이제 뭐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주변 그 홍매화의 어떤 붉은 색이 눈에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약간 그 화이트 눈에 쌓인 부분 속에서도 홍매화의 그 색이 반사가 돼서 조금씩 붉은기가 돌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약간씩 생각을 하셔가지고 채색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그래서 네,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홍매화를 소재로 두 가지 패턴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느끼시겠지만은 이 작업은 그때그때 작가에 따라서 또 그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영감이 떠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온다는 그 프랑크의 그 그림의 10계명 두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그 어떤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감이 떠오를 때 바로 작업을 시도하는 그런 그 좀 약간의 추진력이 있는 그런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소재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안 해본 그런 소재들도 한 번씩 시도해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매화를 소재로 여러분과 같이 해봤는데요. 이제 또 여러 가지 봄의 그 활기찬 그런 모습과 함께 이런 뭐 꽃들이라든가 또 작업을 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좋은 그런 구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과 또 좋은 계절이 됐으면 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